함수 증가. 그럼 3차 함수 개형이 예측이 되죠. 봐봐. 증가하다가 자 니들이 보는 게 이게 프라임이에요. 프라임이 여기 지금 프라임이 얼마야? 프라임 값이 얼마야? 0이지. 접선 기울기가 얼마였단 얘기야? 0이죠. 증가하다가 살짝 꼬꾸라진 거예요. 그 접선 기울기가 0이고요. 이 구간은 다시 감소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어떻게 돼? 다시 어떤 순간이 생겨? 다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생겨. 그리고 다시 이 구간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3차 함수 돼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돼요? 그럼 아까 배웠던 걸 좀 떠올려보자. 여기 뭐겠어? 변곡점의 위치는 축의 방정식 위에 놓이게 되고 돼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지. 우리는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면 뭘 알면 되는 거야? 내가 개형이 필요해. 뭘 조사해? 증감을 알아야 돼. 증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뭘 조사해? 프라임 x의 부호를 조사해. 끝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래프 단원에서의 핵심 생각, 핵심 마인드 하는 거. 뭐가 더 있죠? 아, 극대값, 극소값 이제 얘기죠. 극대값, 극소. x가 언제일 때 극소일까? x값이 얼마일 때가 극소야? 1일 때가 극소지? 그러면 fx에다가 뭘 넣어야 돼? 1을 넣어야 되겠지? 정답. 극소값은 f1 값이 극소값이고요. 극대값은 f의 마이너스 1 값이 극대값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으세요. 1 넣으면 마 1 플러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 3 플러스 5 8이니까 이거 7 나오고 이건 3.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5번.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항상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거 뭘 생각하고 있어? 당연히 거짓이지. 극대값 3 나왔는데 극소값 7이죠. 극소값이 더 크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극소값 7 나왔죠. 극대값은 3 나왔죠.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가 3이었다는 뜻이야? 여기가 극대인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었다는 뜻이야? 이상하지 않아?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프가 틀렸잖아요. 요거 도함수가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지 맞냐면 실제로는 이게 도함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여금 감소, 증가, 감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실제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죠.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값 되는 거고 극대값이 되는 건데 여기가 3, 여기가 7 나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문제.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이제 5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하지 않고요. 자, 유형 5번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거기 밑줄 쳐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5. 거기까지 밑줄. 같은 사고방식으로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거기 표현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5다. 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우리는 이걸 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고방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극소값은 함수값이잖아. 이런 뜻이야.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5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돼요? 두 번째, 얼마니? 0.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읽어라. 나머지는 이 두 조건으로 식 구해서 이제 AB 값 찾으면 돼요. 제가 굳이 안 볼게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유형 6번. 함수의 극대극소 활용. 자, fx에 대해서 극대가 되는 점, 극소가 되는 점. 자, 너네 3차 함수 그래프 이제 그릴 수 있다 없다? 자꾸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그릴 수 없다고 하는 애들 때문에. 자, 문제 보세요. fx 보세요.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못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필요해요? 도함수 필요해요. 증감 봐야 되니까요. 미분에서 도함수를 찾아요. 3x 제곱 빼기 6x. 도함수로 그래프를 그리세요. 아래로 블록이고요. 0하고 2에서 만나네요. 도 따져요. 증가, 감소, 증가. 자, 극값 기준으로 내리시고요. 증가, 감소, 증가. 끝. 계속 보여드릴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게 3차 함수 fx입니다. fx. 그런데 이게 fx거든. 위에 게 도함수야. 요게 f'x. 자, 극대가 되는 점을 a라고 하자. 극소가 되는 점을 b라고 하자. a와 b는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재밌네, 표현. 네가 생각해봐. 극대랑 극소 중점 어디 찍힐 것 같아? 변곡점, 정답. 변곡점 뭐기 때문에? 변곡점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위치가 변곡점 대칭이에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변곡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요 변곡점 위치 어떻게 찾지? 두 번 미분 함수 맞아? 도도함수 두 번 미분이라고 했어.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드리면, 자, 결론을 한번 적고 갑시다. 그죠? 아직도 어리둥절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 자, 3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 포인트에서 도함수가 x축과 만나게 돼 있어. 위에 게 fx라면 한 번 미분한 건 f'x야. 이걸 한 번 더 미분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2차 함수 입장에서는 얘를 한 번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나오죠. 이 녀석의 도함수가 1차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도함수 입장에서 감소했던 부분이 이 녀석의 도함수에서는 0보다 아래쪽에 깔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x축을 이렇게 걸면, 자, 얘를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자,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F2'. 됐죠? 그림을 자 외우시고요. 자, 이걸 외워야 돼요. 이 그림 한 판을 외우셔야 돼요. 이 그림 한 판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여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녹여드리겠습니다. 되죠? 첫 번째, 도함수는 왜 구하는 거죠? 부호 따지려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데도 아직도 프라임의 쓰임새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부호 따지려고. 왜? 부호가 뭘 결정하니까. 이 녀석의 부호가 결정하는 건 뭐야? 증가 감소.
증감에 대한 이야기. 돼요? 플러스일 때 함수가 증가, 마이너스일 때 감소, 다시 플러스일 때 함수가 증가. 됩니까? 그리고 0이 될 때가 특이한 점이죠. 아이고, 0이 될 때가 특이한 점이죠.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잖아. 극값 포인트다. 그리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 여기 극값 포인트.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럼 얘의 쓰임새는 뭘까요? 이 녀석 쓰임새는 뭘까? 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 프라임의 관계를 부호 따지려고 구하고 이 부호를 왜 따지는데? f의 증감을 결정하니까. 그러면 무슨 관점을 보겠다는 거냐면 얘랑 얘의 관점을 보겠다는 거예요.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뜻. 그럼 2'은 어디다 쓰는 걸까? 우리는 볼 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2'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것과 이것의 사이 관계를 보는 게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는 어쨌든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원함수 fx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원함수 fx와 두 번 미분 함수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무슨 관계에 놓여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얘 1차잖아요. 부호 볼까요? 음이고 여기 양이죠. 이거를 F'으로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패스. 얘는 관심 없다니까. 우리는 2'을 가지고 F를 해석할 거예요. 쭉 올라가. 쭉 올라가면 어디 만나? 여기서 쭉 올라가면 어디 만나? 오케이, 변곡점 만나지. 그럼 봐봐. 변곡점 기준 왼쪽에서는 부호가 음이지. 부호가 음이니까 어디로 볼로? 그렇지, 위로 볼로. 부호가 양이지. 어디로 볼로? 그렇죠. 이거는 볼록성입니다. 볼록성. 얘는 자, 얘도 부호 따지려고야. 오케이? 얘도 결론적으로 부호 따지려고 하는 건 맞긴 맞는데요. 얘는 이볼이냐, 아볼이냐 이걸 결정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위볼과 아볼이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입니다. 이해하셨기를.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원 프라임 같은 경우는 부호 따져서 증감, 그러니까 개형이 주 목적인 거야. 얘는 뭘까? 얘는 변곡점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2'이 0 된다를 푸는 거죠. 자, 주의점. 2'이 0이라고 해서 항상 A가 극점은 아니고 변곡점은 아니고 변곡점은 아니고 글씨가 너무 안 써져. 죽을 때 된 거죠. 오늘 내일 하네. 이러다가 딱 쓰러지면 바로 구급차 불러야 된다. 알겠어? X는 A에서 변곡점이다. 거짓이야, 참이야? 무조건 거짓이야. 무조건 거짓. 오케이? 그럼 뭘 따져줘야 돼? 이게 참이 되려면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은 일단 변곡점의 후보는 될 거예요. 뭘 따지죠? 뭘 갖다 따져요? 0도 되지만 그렇지,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왜 바뀌어야 돼? 이 부호가 하는 역할이 뭔데? 무슨 볼? 무슨 볼? 이 부호가 하는 역할 무슨 볼? 무슨 볼? 위볼? 아볼. 됐지? 이차함수 최고차항 개수처럼 이해하면 돼. 음수일 때는 위볼, 양수일 때는 아볼. 됐어?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일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이렇게 하면 왜? 위볼에서 아볼로 바뀐다는 뜻이니까. 그지? 부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호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부호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야, 2' 딱 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X축에서 갖다가 못 뚫고 이렇게 왔어. 음수지. 그럼 여기 기점으로 원함수는 위볼이지. 그럼 이런 거야. 위로 볼록으로 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그죠?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갔죠? 잠깐 주춤해요. 뭔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뀔 것 같다는 말이지. 뭔가? 그런데 안 바뀌어. 그리고 다시 위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었다가 다시 위로 볼록인 거죠. 그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아래로 볼록인 거잖아. 맞죠? 이렇게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증가 패턴도 나올 수가 없고 어쨌든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위로 볼록이랑. 맞지? 이런 데가 변곡점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위볼, 그리고 다시 위볼이 맞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2'x의 부호 변화가 좌우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꽤 디테일하죠? 기억은 할 수 있으려나? 공부가 오래 걸리는 이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각각의 역할을 알려드렸어요. 이게 한 판이에요. 앞에 주저리 설명 되게 길었는데요. 이게 미분 한 판이에요. 그냥. 왜? 우린 주로 3차를 다룰 거거든요. 3차, 2차, 1차. fx, f'x, f2'x 이렇게.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어떤 내용으로 발전하냐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이 관계가 나중에 위치, 속도, 가속도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활용을 더 씌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 대수랑 느낌이 다른지 알겠지? 이게 안 되면 일단 요거는 안 되고, 이거는 당연히 미분을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프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서 공부 한번 놓치신 분들은 생각보다 따라오기 힘들 거예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한 번 놓치면 힘들다고 분명 얘기했다. 알겠지? 위치, 속도, 가속도랑 이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알겠지? 근데 지금은 일단 그래프 쪽으로만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아직 4차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3차 중에는 가장 일반적인 걸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 한 판을 갖다가 공부를 잘 해놓고 써먹으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3차 좀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유형 8번 가자. 유형까지 다 설명하고 3차, 4차 설명하겠다.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뒤쪽에도 시간 많으니까. 그치? 자, 유형 8번. 야, 오른쪽 그림이 너희들 의문사 당하는 거는 이 오른쪽 그림을 보고 이 오른쪽 그림이 fx구나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f, 네가 보고 있는 건 도함수지. 도함수는 왜 구하지? 이 정도면 세뇌가 돼야 되지 않겠냐? 부호 따지려고. 왜 부호가 결정하는 건 뭐이기 때문에? 증가. 이렇게.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골라봐. 무조건 4번이야. 생각해봐라. f'의 0이 지금 얼마야? 0보다 작지. 0에서 미분계수가 0보다 작다는 건 접선 기울기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원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 0에서 순간적인 기울기가 0보다 작다는 뜻이잖아. 접선 기울기가. 그러면 이 0 좌우에서 지금 얘는 증가겠니 감소겠니? 이 순간적인 접선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는 이 함수 fx가 0에서 지금 감소의 상태겠니? 증가의 상태겠니? 당연히 감소지. 맞지? 납득이 되세요? 이거 지금? 이게 감소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극소값을 갖는다? 뭐 어림없는 소리죠. 맞죠? 말이 안 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 넘겨보세요. 유형 9번. 그리고 9번, 10번, 11번, 12번 별표 치세요. 여기가 메인 컨텐츠. 근데 내가 이걸 설명을 하려면 3차, 4차 다 설명해야 돼. 3차 함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책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없어. 근데 이미 설명 조금 들었기 때문에 가볍게 좀 들으면서 좀 나오겠습니다. 3차는 솔직히 쉽거든. 3차는 이제 산술상 이제 다람쥐 정도로 이해해요. 3차 정도. 알겠지? 봐봐. 쉽다는 거야. 알겠지? 3차를 미분하면 뭘까? 그래서 시작이 2차로 시작하는 거야. 뭐가 중요했을까? F' 뭐가 중요했지? 봐봐. 흐름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납득을 하셔야 돼요. 이거 뭐가 중요했죠? 뭐 따지는 거? 부호 따지는 거. 그럼 부호를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나누는 기준이 뭔데요?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는 기준이 몇인데요? 0. 그럼 무슨 얘기지?
프라임이 어디랑 맞닿는 부분이 중요하지? 무슨 축? X축. 오케이. 프라임이 X축과 만나는 위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납득하셔야 돼. 오케이? 3차는 미분하면 2차죠. 2차랑 X축과의 위치 관계는 3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몇 점 만나니? 2점 만나니. 두 번째, 몇 점 만나니? 1점 만나니. 세 번째, 안 만나니. 이거밖에 없잖아. 이들이 보고 있는 건 현재 F'X 2차예요. 얘를 가지고 원함수를 추론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극값을 2개를 가질 수밖에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지? 그럼 봐. 여기 기준으로 쭉 내리면 증가, 감소, 증가 형태죠. 첫 번째 개형 저렇게 생겼다. 끝. 됐어? 3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개형이 저겁니다. 돼요? 그럼 얘는 뭐냐? 얘. 증가했다가 0 찍고 다시 증가하지. 맞아? 여기 기준으로 증가했다가 0 찍고 다시 증가하지. 뭔지 알겠어? X 세제곱의 대표적인 그래프가 저거잖아요. 그치? 맞죠? 얘는 뭘까? 얘는 출제도 안 돼. 얘는 안 나와. 얘는 뭐냐면, 야, 미분계수가, 그러니까 접선기울기가 0이 될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간에서 접선기울기 최소값이죠, 여기가. 그 상태도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다가 이 뚫점이 이미 양수인 거야, 여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가는 게 그래프입니다. 돼요? 자, 3차 함수는 개형이 3종류밖에 없습니다. 1번, 2번, 3번. 알겠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1번. 3차 함수 개형이 왜 3개밖에 없어요? 3차를 미분하면 2차인데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위치 관계가 3종류밖에 없어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인데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 관계가 3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감을 조사하면 3차 함수 개형은 3개밖에 안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했지? 3차 끝. 이렇게 해볼까? 이 그래프의 특징은 3차 함수가 그래프 특징 설명해 줄게. 시험에 나오는 거 극값을 가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첫 번째 개형의 특징.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3차 함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잖아. 유형 9번이. 이걸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극값을 가지려면. 자, 생각해야 돼. 알겠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몇 개에서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알겠지? 다시 3차 함수가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극대극소를 다 가지려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 분기점이 2개 발생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려면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야 돼? 2점에서 만나야 돼. 이런 흐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감 모르감? 드모르감? 자, 봐봐. 정말 수업은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어떻게 풀어? 프라임이 2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뭘까요? B가 0보다 크다를 풀고. 됐어요? 이게 실전이라고요. 이 흰색이. 실제로는 이걸 풀게 돼 있다고요. 이게 빨간색이 이걸 풀게 돼 있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건 따로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너가 봐봐.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을 풀 때는 그래도 이걸 푼다. 알겠어? 이거의 부정이야. 1번과 2, 3번의 관계는 부정 관계입니다. 부정. 오케이? 이거를 그래서 부정해서 갖고 온다. 부정 뭔지 알지?
부정하면 판별식은 0 이하를 풀게 되죠. 이 생각이 중요해요.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4차 함수에서도 똑같거든요. 근데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개형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1번이 극값을 가진다면 2, 3번이 안 된다 그냥 풀면 되잖아. 근데 이 녀석의 부정은 그냥 단순히 판별식이 0 이하다가 부정이거든. 4차 함수는 복잡해요. 4차 함수는 복잡하기 때문에 무조건 극값을 가질 조건만 공부해요. 그러면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은 어떻게 처리해요? 극값을 가질 조건을 구한 다음에 여집합 취해요. 부정이니까요. 이렇게 구한다. 어찌됐건 이걸 풀 때도 우리 이걸 풀어. 이걸 풀 때는 당연히 이걸 풀고. 됐어요 여기까지? 정도는 이렇게 하면 돼요. 반대인 건 어떻게 구하라고요? 원래 거를 구한 다음에 이 범위를 반대로 여집합을 취해주면 정답이라고. 됐죠? 이거는 주로 4차 때 씁니다. 4차 함수 때. 그래서 어찌됐건 그 유형 9번을 갖다가 풀 때는 이제 말이 안 나오고 목이 메어요. 목이 메어. 노래 가사가 끝입니다. 여기 끝이고, 자 3차 함수는 종류가 몇 개라고? 3개. 요 종류밖에 없다. 그리고 3차 함수 문제 풀 때는 기본적인 프라임과 투 프라임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어떤 그림으로 기억해라? 이 그림으로 기억해라. 아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지나가. 요게 한 판입니다. 어떻게 까지죠? 투 프라임이 0보다 작은 부분은 미볼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외우고 있는 거죠. 투 프라임이 0보다 큰 구간은 쭉 올라가 보니까 아볼이야. 이렇게. 됐어?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텍스트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 투 프라임이 0 이상이면 이거2면 fx는 이 구간에서 뭐 아래로 볼록이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 프라임 요건 뭡니까? 증가 감소 증가를 그냥 나타내는 지표다. 증가 여기 감소 증가. 0 되는 지점은 뭐지? 요 극값이. 얘 좌우에서 도 바뀌죠? 얘도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한 판이다. 쓰임새를 알아야 됩니다. 쓰임새. 알겠죠? 그리고 투 프라임이 0 되는 지점 여기 뭐예요? 여기 뭡니까? 여기 무슨 점 갖는 지점이다? 변곡점. 변곡점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 미분 두 번까지 내려가서 0 되는 지점 찾아. 이게 첫 번째 방법.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원 프라임에서 구하면 되잖아. 그냥 뭐야? 원방이야. 원방. 축방이잖아. 그지? 그냥 축방을 구하면 변곡점의 위치가 나옵니다. 이것도 귀찮으시면 한 번 더 미분해서 0 처리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알겠죠? 투 프라임이 0 된다를 처리하면 변곡점 위치가 나옵니다. 알겠지? 3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 양수일 때는 봐봐라. 양수일 때는 최소 기울기 갖는 게 어디서 생겨? 최소 기울기 아까 했잖아. 최소 기울기. 접선 기울기 중에 최소값 갖는 게 어떤 접선일 때? 변곡 접선일 때. 요거일 때가 최소 기울기야. 알겠어? 이런 흐름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 알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정답은 미분을 한 다음에요. 하면 이렇게 되죠. 프라임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요게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의 범위잖아요. 극값.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극값을 갖는다는 건 이런 상태, 맞지? 이런 상태.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면 됩니다. 4분의 d 쓸게요. 4분의 d가 0보다 크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다. a가 3보다 크거나 a가 3보다 작으면 됩니다. 1번입니다. 1번 정답. 이렇게 해서 1번 찾으시면 돼요. 아우 글씨가 안 써지고 나 혼자 그냥 여기 덩그러니 서서 그냥 연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아무도 없는 거죠. 저 혼자 있는 거죠. 저 혼자 수업하는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유튜브를 찍지 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수업하는 척 연기하는 유튜브. 유형 10번입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그래도 우리 뭘 푼다고요? 그렇죠. 극값을 가질 조건을 푼다고요. 그래서 그걸 푼 다음에 부정한다고. 부정. 어떻게 하면 돼? 똑같아. 풀이가서 미분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면 극값을 가질 조건이야. 얘가 f가 극값을 갖는다. 이걸 푸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면 돼. 그러면 b' 제곱 빼기 ac가 다시 0보다 크다를 풀면 돼. 우리는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을 찾는 거지? 이걸 부정하면 돼. 알겠지? 이걸 부정하면 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데? 0보다 크거나 작다. 이렇게 바뀌잖아. 그럼 A 범위가 어떻게 잡히는데?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로 잡히잖아. 이게 정답이야. 정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없는 줄 알았어요. 아이씨, 눈이 침침한데 어떡하지? 오늘 내일 하는데. 정답 그래서 4번.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 생각을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판별식이 0 이하를 풀면 된다는 거 알아. 알겠지? 그렇지만 생각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푼 다음에 그걸 부정한다라고 계속 지금 세뇌하고 있는 거야. 왜? 어디서도 그렇게 할 거니까 4차일 때도 그렇게 풀 거니까. 알겠어? 일단 3차까지만 이야기하려고요. 여기서 4차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폭동 일어나죠? 폭동. 얘기 안 해. 맞아? 폭동 일어나지. 그리고 그것까지 맞았어? 맞았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제가 던지는 게 찍혔죠? 맞는 것도 찍혔어요. 이러면 이거 아동학대입니다. 진짜 걸려요. 너가 아기를 가지고 절 신고하면 저 걸려요. 그러지 마. 힘들어. 아동학대하는 좀 어때?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야, 니들도 어른 학대하잖아. 맨날 숙제 안 하고. 맞아? 집에서 부모님 말 안 듣고 어른 학대. 일단 3차까지만. 4차는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4차는 개형이 너무 다양해. 왜 다양할까? 4차를 미분하면 몇 차인데? 3차인데 3차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의 경우의 수가 더 많아서. 맞지? 2차는 3개밖에 없는데 뭔 말인지 이해되죠? 3차 함수랑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더 다양하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가능해? 이것도 가능하고 이러면 한 점,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2점, 이러면 3점, 다시 2점, 다시 한 점. 더 다양하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뭘 구별하셔야 되냐면 그래봤자 상황은 3가지밖에 없어요. 요거랑 그리고 요거랑 여기서 접하는 거죠. 요거랑 뭐밖에 없을까? 요거밖에 없어. 그럼 니네들이 배웠던 거 잠깐 이론을 떠올려보면 이런 거. 여기 좀 지울게. 봐. 이러다 그냥 4차까지 하겠는데 그냥 4차 그냥 똑같아. 이론은 똑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봐봐. 3차가 만나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이거겠지. 3점 만나기. 그 다음 2점 만나기 패턴이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점 만나기 있겠죠. 이렇게.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게요? 3차 방정식은 최소 무조건 실근 몇 개 보장이지. 하나. 무조건 하나는 보장이야. 이제 그래프를 알잖아. 그죠? 실근 하나는 무조건 보장입니다. 얘는 실근 없죠. 실근 하나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안 만나잖아요. 허근. 혈액은 2개. 여기는요? 실근 단근이라고 불러. 단근. 당근이 아니라 당근 당근 뭐 하는 게임 있지 않았냐? 그거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게 있어. 특별하게. 바니 당근이었나? 뭐예요? 네.
당근이 아니라요. 단근이요. 단근. 단근, 중근, 3중근, 4중근 이렇게 올라가요. 오케이? 단일근. 이거는 안중근. 도시락 폭탄? 복습했나 보네. 잘했어. 도시락 폭탄 인봉길이죠. 뭐가 되겠죠? 여기선 단근, 여기선 중근. 중근은 인수 몇 개지? 2개. 단근은 하나. 3중근은 3개. 됐어? 간단하잖아. 봐봐. 맞아. 이거 뭘까요? 이거 3중근입니다. 0 3중근이죠? 맞아요? 뚫는 점선이죠. 중근은 스점. 이해돼? 3중근은 뭘까? 뚫점. 이것도 기하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뚫점. 중근은 스점. 3중근은 뚫점으로 생깁니다. 됐나? 그럼 봐봐. 이 세 개밖에 없다는 거 이해돼 일단은. 4차함수 입장에서는 프라임이 3차야. 이 프라임이랑 x축과의 위치 관계가 3개밖에 없다는 것까지 납득이 되세요? 그래 납득이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게. 납득이 되지? 그럼 봐. 감소 증가, 감소 증가야.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럼 첫 번째 거 개형 보겠어요. 들어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감소 증가, 감소 증가지.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함수 어떻게 생겨야 돼?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몇 번 꺾여? 3번. 3번. 1번, 2번, 3번. 4차니까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개형이에요. 그럼 선생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해? 너가 제일 이상해. 공부 안 하는 거.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메커니즘이죠?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얘랑 얘는 그림이 다르잖아. 여기를 제가 일부러 좁힌 거예요. 여기를 넓게 잡은 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러면 감소, 자 여기 감소, 증가, 감소, 증가지. 그냥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중에 나오거든요. 여기 이 면적만큼 증가한다고 보면 돼. 이 면적만큼 감소한다고 보면 돼. 근데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왜냐면은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된 함수다 보니까 여기 감소죠. 감소되다가 여기 증가잖아. 증가될 때 조금 증가할 수밖에 없어. 왜? 금방 오니까 여기가. 맞지? 금방 오니까. 금방 도착했잖아 여기. 다시 감소거든요. 감소하는데 많이 감소하겠죠. 당연히. 왜요? 길잖아요 여기가 일단. 납득이 돼야 돼. 그래서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가한 양보다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형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 딱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런 형태가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 위치들을 이제 조금 바꿔주면 어떤 개형이 그려지냐면 좀 특이한 거 좀 볼게요. 특이한 거. 뭐가 특이할까? 이게 특이하겠지. 3차함수가 있는데 변곡점을 x축이 이렇게 끌고 지나가면 이제 특이하잖아. 왜? 변곡점 대칭함수기 때문에 봐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아요. 합동이에요, 합동. 그럼 여기랑 여기 지금 넓이가 같겠지. 그럼 그 상태에서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때는 4차함수가 어떻게 생길까? 이게 특수한 개형이라고. 감소, 증가, 증가한 만큼 똑같이 감소. 그리고 다시 증가. 어떻게 돼? 이 4차함수가 대칭축을 갖게 돼. 선대칭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선대칭함수. 그렇지. 이렇게 선대칭함수를 갖게 된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이 선대칭의 축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랑 정확하게 이제 높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런 특이한 4차함수도 개형이 그려진다.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자 봐봐. 극소, 극대, 극소가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자, 요런 그래프 가능. 오케이? 이게 균형이 맞으면 이렇게 그래프 가능. 이게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제 왼쪽으로 조금 더 이제 추세가 가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다. 근데 이것 중에서 가장 특수한 게 요거 대칭축 갖는 거. 요거 만세 그림 있죠, 만세. 이게 그래도 일반적인 것들 중에서 조금 특이한 거. 여기까지 됐어? 이거 이해되시면 여기까지? 4차함수 개형 중에서 첫 번째를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그래프 개형의 형태가 그려질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특징 말해봐.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 다시 특징 말해봐. 극대 극소를 갖는다. 모두 갖는다. 너무 할 얘기가 많고 힘들어.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얘거든요. 얘 여기 봐봐. 너 봐. 자 여기 봐봐. 마이너스 플러스야.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얼마야? 0이죠 0.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봐.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여긴 그 값이 맞아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 계속 증가하다가 접선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몇 돼요? 0 딱 돼요. 0 딱 되니까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0 딱 되는데 0 찍고 감소야 증가야? 다시 증가죠. 맞아? 가다가 딱 0 찍고 여기서 접선 기울기 0 딱 찍고 다시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4차 함수 개형은 이런 거. 됐을까? 여긴 뚫점이야. 여긴 뚫는 접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자 뚫점이 나온다. 됐나? 여긴 극소. 특징 말해봐. 뭐가 없다? 극대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4차 함수로 물어볼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 최고차함이 양수면 극대의 유무. 얘는 극대를 갖는 그림이고 얘는 극대를 갖지 않는 그림이잖아. 그래서 물어볼 때 극소값만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이라는 약간 표현을 줘요. 거기 이제 문제 유형에서도 힘들어. 11번 봐봐. 11번.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이거야. 이걸 풀어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12번 아니고 500번 거기 표현 중에 500번 문제.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이게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림이에요. 그럼 뭘 풀어야 돼요? 우리는 원함수를 안 푼다고요. 우리는 무조건 도함수를 푼다고.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려면 어떤 근의 형태를 가져야 돼? 단근 하나, 중근 하나 이렇게 가져야 돼. 오케이? 근의 형태를 푼다. 다시 4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서로 다른 세 근이어야 돼. 오케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근이어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 4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져야 돼. 됐지? 자, 두 번째. 극대값이 없으려면 4차 함수가 극대를 갖지 않으려면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중근 하나, 단근 하나 가져야 돼. 전 단근 하나, 중근 하나 이렇게 가져야 돼. 마지막은 뭘까? 마지막은 쉬워요. 그냥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건데 여기만 다르겠지. 여기만 다르. 이렇게 되고요. 이건데 감소했다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 포인트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 돼요, 안 돼요? 0이 안 돼요. 접선 기울기 여전히 양수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뚫점이 기울기가 양수로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가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어쨌든 이것도 뚫점이에요. 이렇게. 얘도 극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대 없어요. 얘도 극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극대인 거예요. 얘는 극대값이 존재하는 그림, 쟤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뭘 푼다? 무조건 극대가 존재하는 걸 풉니다.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얘를 부정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이 너무 길었네. 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자, 유형 11번 갈게. 유형 11번. 함수가 유형 11번에 495번만 보겠습니다.
함수가 0, 3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로 푼다고요? 도함수로 푼다. 자, 미분한다. 도함수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미분한다. 그래서 미분했다. 미분했더니 이렇게 된다. 돼요? 미분했더니 이렇게 된다. 0, 3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졌으면 좋겠다. 3차거든요. 도함수는 2차죠. 봐봐. 이런 상황이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랑 여기가 극대극소인 지점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0, 3 구간 안에 극대극소를 모두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0, 3 위치 잡아보세요. 0 동의되지? 이렇게 위치가 잡혀야 이 안쪽에 극대극소를 갖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로 푼다고요? 원함수로 안 풀고 도함수로 푼다고. 뭘 지정해 준 거지? 0의 함수값 위치와 양수야 양수야? 양수 3에서도 양수. 오케이? 따라서 프라임 0도 0 이상이고요. 지금 여기 끝점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끝점이 여기 끝점이 그러니까 f 프라임 0이 0이 되는 순간을 갖다 고려했을 때는 그게 좀 헷갈리거든. 여기 끝점이 원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돼버리면은 지금 조건이 0, 3에서 극대극소를 가졌으면 좋겠다. 포함하는 거야? 포함하지 않는 거야?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0이 되는 순간 요 지점이 되는 순간을 갖다 고려한다고 치면은 그 지점에서는 애초에 극대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은 등호는 이제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무조건 크다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 프라임의 상값도 0보다 크다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유 힘드네. 자, 어쨌든 근해 분리는 한판축이라고 했지 내가. 지금 처리한 건 함이야 함. 알겠지? 요건 함수값의 이제 상태. 판별식도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사이의 조건이 아니니까요.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근 몇 개가 걸려야 되겠어? 2개가 걸려야 되겠지.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한판축, 축의 위치는 0, 3 사이에 있다. 축의 위치는 0과 3 사이에 있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세 번째 거를 체크 굳이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 이거 축 뭐 나와? 9분의 합이 2야. 2로 나누면 1이지? 축이 1이 이미 0, 3 사이에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축의 위치는 안 풀어도 돼요. 왜요?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세 개만 딱 풀어주면 됩니다. 문제 푸는 건 니들이 계산해봐. 연립부등식 푸는 겁니다. 이렇게. 자, 유형 12번하고 저는 쉴 거예요. 너네들 문제 풀어야 돼. 알겠지? 자,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 거기다 써. 극값을 가질 조건을 풀 거야, 여기는. 알겠지? 극값을 가질 조건을 풀어서 부정합니다. 알겠어요? 자, 풀어볼게요.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4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 이거 풀어야 되는 거 맞죠? 극대극소가 모두 이제 극값을 모두 갖는다. 극대극소 모두 갖는다.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도함수가 몇 점에서 만난다? 세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지만 증가 감소 형태가 3번 바뀌면서 감소 증가가 되면서 오케이? 극대값을 갖게 되는 거다. 그럼 결론이 뭘까요? 서로 다른 세 근을 갖는다로 가야 돼. 다시 f 프라임 x는 0이 이거 3차 방정식이거든요. 왜요? f가 지금 4차니까. 이 3차 방정식이 3차 방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일단 여기까지.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직접 조사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미분해요. 얘 봐야 돼. 미분해요. 12x 세제곱 빼기 18x 제곱 플러스 6ax 미분한 거죠? 실제로는 3차 방정식일까? 아니지.
x로 묶이니까 이건 2차 방정식인 거죠. 12x 제곱 빼기 18x 플러스 6a 여기까지. 6도 끄집어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여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얘가 능력이 처리가 된 건데 일단은 x값 0 확보지. 하나가 확보지.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0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0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에서.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이것도 풀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0이 아니기 때문에 x값에 0 넣었을 때 0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x값에 0 넣었을 때 0이 되지 않는다를 처리하면 a값은 0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0 아닌을 처리하는 것은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0 되면 성립하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어요. 그러면 이제 a의 범위가 나오겠죠. a가 0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끝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한 번 조금 깨달으면 쉬워. 알겠지? 한 번 깨닫게 되면 좀 문제풀이가 그래도 쉬워지니까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9번, 10번, 11번, 12번 요 라인에 극값을 가질 조건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